왜 이렇게 시댁은 대부분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는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어요. 저 또한 시댁이 반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없이 살던 시절 살림에 보탬이 되어 있던 저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돈을 벌었고, 그때 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던 터라 배운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장녀인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부잣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잣집 도련님과 파출부의 사랑을 달갑게 보지 않던 시부모님은 당연히 노발대발하며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 거센 파도가 시작되었죠. 하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 내가 널 가르치려고 얼마나 있었는데. 고작 결혼하고 싶다는 애가 지금 우리 집 일이나 하는 파출부란 말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던지 쟤랑 결혼을 하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파출부랑은 결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 여자애 이 집에 파출부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못 살아. 어떻게 저런 애랑 눈이 맞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원. 내가 너 그러라고 공부시킨 줄 아냐? 절대 안 돼. 네 엄마 말대로 해. 그렇게 계속 네 마음대로 했다간 이 집에서 영원히 없는 존재가 될 줄 알아. 우리가 널 키운 보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제 인생이에요. 부모님이 당연히 절 위해 희생하신 건 맞지만 결혼까지 관여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어? 진짜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저 여우가 얼마나 홀려놓은 거야, 얘를? 하나뿐인 아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거셨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너 진짜 대단하구나? 모든 시댁 식구가 반대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재결합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만 참석한 반쪽짜리 결혼이었죠. 남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절 선택해 주었기에 더더욱 제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쪽 집에서 널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 네가 고생이다. 아니야, 그 집에서 나 반대하는 거 당연하지. 그 집 파출부로 일했었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결혼해서 잘해드려야지. 그래, 저렇게 훌륭하고 멀끔한 이 신랑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성렬이 부모님 덕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너한테 뭐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해. 언젠가 네 진가를 알아주실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 친정 부모님들은 그저 시댁 어른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인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절연으로 인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신접 살림을 시작하였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행복했고, 돈은 없었지만 어린 나이 사랑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이라면 뭐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남편도 적응해 나가는 듯 하였어요. 첫 신혼집인데 이렇게 단칸방에서 지내게 해서 미안하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부모님 설득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언젠가 우리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나 정말 당신네 부모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 거야. 엄마랑 아빠가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마음이 많이 약한 분들이쇼.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곧 돌아서실 거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시댁은 분노하였고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잘나고 귀한 아들을 꼬여내 부모님과 절연까지 시키는 나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야 자식을 낳아보니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은 가지만 그때 당시 들었던 욕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비수를 꽂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란 생각도 들면서 그저 대단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주제에 어떻게 도련님을 꼬셔?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그런 거지? 누가 너같이 여우 같은 애 속셈 모를 줄 알아? 지 주제를 알아야지. 엄마랑 아빠는 너랑 대화조차 하기 싫어해. 불결하다고. 형님, 제가 더 잘할게요. 부디 좋게 봐주세요. 이왕 결혼해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욕심이 많은 거 아니니? 내 동생이 너한테 뭐가 씌어서 넘어갔지만 분명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아마 너란에 질리면 우리 성유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걸? 그러니까 지금 네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 내 말 알아들었니? 신우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런 말도 스스럼 없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을 잘 지켜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났고 슬슬 어렵게 사는 형편이 지겨진 남편은 저 모르게 시댁과 내통을 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쯤 남편의 어머니도 아들을 잃었다는 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점차점차 남편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은 교류를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점차 그 집의 며느리로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말과 모욕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임신을 했을 때였는데 아이까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기만을 바랬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을 수 없으니 받아들였다마는 내가 너까지 받아들일 줄 알아? 우리 아들 때문에 억지로 참는 거야. 그리고 네 뱃속에 우리 성렬이 아이 맡긴 한 거니? 출신조차 파출부 출신인데 뭘 어떻게 하고 다녔을지 내가 알게 뭐야. 어머니, 저한테 화가 나셔서 막말하시는 거야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뱃속 손주한테 모욕을 하시나요? 우리 성렬이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네 피가 섞였는데 천박하긴 마찬가지겠지. 내가 그 애가 마냥 예쁠 것 같아? 언젠가 성렬이도 변할 거다. 너랑 이렇게 구질구질 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 우리 곱고 고운 도련님인데. 하여튼 너 정말 무섭고 대단한 아이야. 우리 성렬이 꼬신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뵈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안방마님을 하려고 해? 절대 용납 못해. 너무하시네요. 전 성렬씨 돈은 관심 없어요. 그저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 막말을 멈춰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한테까지 그러시면 저 못 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너같이 천박한 애가 한번 돌변하면 무섭겠지. 내가 널 이길 수나 있겠니? 출신이 다른데?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절 받아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날 아이는 태어났어요. 남편 가정 기뻐했지만 본인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축복받아야 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외면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속이 상해 울었는지, 그리고 다짐했어요. 우리 아이를 정말 행복하고 밝게 키워낼 거라고 말이에요. 쟨 뭐하러 데려왔냐? 성렬이 너만 오지? 보기 싫은 애가 2명이나 있네. 아주 호까지 딸려가지고 이젠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아니, 생긴 것도 완전 옳게 판박이잖아. 어쩜 성렬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진짜 성렬이 딸 맞는 거야?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성렬이 얼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심스럽네. 천박한 출신 혹시 알아? 내 말이 맞지, 엄마? 아유, 꼴 보기 싫어 진짜. 저 식물유전자 어디 가겠냐고. 뭐가 좋다고 애까지 만들었는지 진짜 어이가 없다.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들을 나이였던 딸 아이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큰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시아버지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제 딸아이를 단 한 번도 안아주지도 말을 붙여주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했는지 저와 딸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시댁 눈치를 보는 날이 허다했었고 처음 결혼을 강행할 때 그 강단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없이 작아진 남편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진짜 너무한다.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연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진짜 아빠 맞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미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았는데 여자 때문에 또 정신 못 차리고 부모한테 대들까? 내가 꼭 그래야겠냐? 그래, 당신은 늘 이런 식이지. 나만 안 만났다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평생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을 일 없이 살았을 텐데. 나은 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결혼하기 전에 내 눈에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한다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그만하자. 너랑 이렇게 입씨름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연희가 본인들 손주인데 뭐 나 몰라라 하시겠어? 그냥 참아. 저보고 무작정 참으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지내는 동안 참 고달팠지만 그저 딸아이랑 남편만 보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 때 시누이의 반지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반지를 가져간 게 제 딸이라고 모욕을 주더군요. 네가 가져갔지? 바른 대로 말해. 너밖에 누가 있냐고. 분명 여기 방에 기웃거리는 사람 너밖에 더 있어? 얼른 바른 대로 말해. 저 아니라니깐요. 엄마, 나 진짜 아닌데. 자꾸 고모가 내가 가져갔대. 전 그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진짜예요. 아우, 기가 막혀. 식물유전자 어디 가나 했더니 아주 천박한 거 GM이 쏙 빼닮았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 너 오늘 한번 맞아야겠구나. 할머니랑 고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이리 안 와? 이 도둑아! 아니라니깐요. 정말 억울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 거 아니면 안 만진다는 게 내 몸에 뿌리가 박혔는데 왜 그러겠어요? 다들 그만 못하세요? 아니래잖아요. 증거 있어요? 아니, 물증 있냐고요? 어떻게 손녀딸을 도둑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너 닮았으니 뭘 못하겠어. 네가 내 아들 훔친 것처럼
네 딸이 우리 딸 보석 훔쳤을지 누가 아냐고? 그 유전자 어디 가겠니? 진짜 너무하네요. 다시 이 집에 올 일 없을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 돈 벌겠다고 파출부 좀 뛴 게 뭐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러는지. 잘난 부모들 만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말 한번 펀지르르하게 잘하네. 그래봤자 식물유전자 어디 안 가지. 구질구질한 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전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서로 껴안고 엉엉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저 집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정말로 딸아이가 보석을 훔친 게 아니냐며 똑같이 막말을 하였죠. 시댁 식구들의 말에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애아빠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마음에 비수가 꽂히듯 더욱더 마음이 아팠어요. 너까지 단단히 미쳤구나.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딸을 그렇게 몰라? 아니, 엄마랑 누나가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연희가 안 그랬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분명 누나가 본 것처럼 말하니까 혼란스럽잖아. 진짜 아니래? 괜히 연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의심할 만한 거지.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쳤고 남편은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알았는지 그날 저와 딸아이에게 큰 사죄를 하였답니다. 그때 당시 마음만 해도 무조건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너 같은 놈을 믿고 지금까지 산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그냥 이혼해. 니네 엄마 바람대로 우리가 빠져주면 되겠네. 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실언했어. 내 머리가 헷가다 어떻게 됐었나 봐. 정말 미안해. 넌 니네 엄마 꼭두각시잖아. 어차피 안 변해. 그냥 헤어지자. 그럼 니네 엄마도 기쁠 거고 너도 너네 부모 마음에 대못 안 박아서 좋을 거 아냐. 상부상조인데 왜 그래? 이제야 헤어지자고 하니까 좋아서 그러니? 너란 남자 진짜 비겁해. 내가 너랑 연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워낙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려는 마음에 그런 거야.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첫 번째도 너랑 연이, 두 번째도 너랑 연이만을 생각할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봐.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정말 그때 당시 남편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제 딸아이가 시댁 방문을 일절하지 않는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고 그 지나온 시간들에 단 한 번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상처를 털어버렸는지 잘 지냈고 그리고 딸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남편과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시댁의 도움은 절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독하게 달려왔어요. 그냥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면 생활비도 다 입금해 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이잖아. 뭐 어때? 아니, 절대 싫어. 당신 부모님 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키울 거야.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도움을 받아. 엄마 말은 저렇게 해도 본인 핏줄이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마음만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아버님 절대 변하실 분들 아니야. 그렇게 부모님들 못 놓겠으면 이혼해. 그럼 깔끔하니까.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그분들 우리 연이 도둑으로 모신 분들이야.
나 절대 그 도움 받고 싶지 않아. 남편은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는지 본인이 그때부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딸아이는 일절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눈치를 준 건 아니었지만 본인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랬는지 명절에만 가끔씩 방문을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참 얄궂게 이게 무슨 운명 같은 장난인지 그 일이 있고 16년 뒤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까지 셋이 강원도에 놀러가다 그만 마주오는 음주운전 트럭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불행 중 다행히 대처가 빨랐고 단체로 중형상 입은 온 가족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입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어떻게 이렇게 보내요? 저 기억하시죠? 연이에요. 시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세 분 골절 수술하게 됐거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성률이 별말 없던데? 그럼 네가 의사란 말이야? 아니, 그 파출부의 딸이 의사가 된 거야? 우리 집 씨를 받아서 그런가? 너 아주 잘 컸구나. 네가 니네 엄마 핏줄만 있으면 어떻게 의사가 됐겠어? 다 우리 덕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파출부 거려요. 말씀 가려하세요. 나머지 한쪽 다리도 골절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수술 들어갈 건데 싫으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도 상관없어요. 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여기 레지던트가 동의서 가져올 테니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하시고 다친 부위가 세 분 다 심하지가 않으셔서 한 분씩 순차적으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시댁 세 식구 병실에 딸애가 집도의로 들어가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내가 전직 파출부라며 만날 때마다 내 딸까지 싸잡아 개무시하던 시댁이었는데 이렇게 반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시부모님 두 분은 어리둥절한지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뒤이어 시누이도 사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무유전자라고 무시하던 제 딸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정형외과 교수였던 제 딸에게 수술을 잘 받게 된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말을 가려서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지금 생각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소녀딸이 수술을 해주다니. 내가 소녀딸을 정말 잘 두었어. 네가 김씨 집안은 분명하구나.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손녀 아니었으면 이렇게 뚝딱뚝딱 수술할 수 있었겠어? 알아보니 이 병원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니만. 다른 환자들 얘기하는 거 들었다. 네가 정형외과 에이스라며? 너한테 수술하려면 대기가 많다고 하던데. 어머, 그래요? 역시 우리 필줄이라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연희야. 난 네가 크게 될 줄 알았어. 정말 뿌듯해. 도둑으로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크게 될 줄 알았다니 태세 전환이 무슨 부침개 뒤집듯 빠르네요.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냥 손녀딸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없다고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뭐 문제될 건 없죠? 이 선생, 여기 환자분들 잘 체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콜해. 내일 아침 회진 때 다시 뵐게요. 의사와 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 하네요. 어머, 너 웃긴다. 의사 됐다고 지금 목에 힘주는 거니? 네가 어떻게 의사가 됐는데? 내 동생이 번 돈으로 공부한 거 아니니? 이게 어디 싹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박따박? 의사 됐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뭐야? 얼른 죄송하다고 말 못해?
저기요, 아줌마.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신 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말 가려 해. 평생을 우리 엄마 무시하면서 잘 살았지, 당신들? 나한텐 원수 그 이하도 아니니까 감히 핏줄 타령 마요. 역겨우니까. 딸은 그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다고 했고, 곧이어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시댁 식구들은 퇴원을 했고, 퇴원하는 날도 딸아이 대신 다른 의사가 퇴원 지시를 내렸기에 딸아이를 볼 수도 없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멍멍이 소리를 했고, 남편 또한 제 딸아이와 본인 부모님을 만날 시기를 보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왜 만나? 나한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다고. 나 아직도 기억나. 그날 도둑으로 몰면서 비아냥거렸던 거. 근데 이제야 손녀라고? 왜? 의사 되니까 본인들 핏줄이래? 아빠만 아니었으면 그 집 핏줄도 도려내고 싶어. 그 자리에 안 나가. 너 이놈! 그래도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제 연료하셔서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 양반들인데 네가 좀 이해해라. 당신 미쳤어? 또 시작이니? 너네 가족 감싸기병? 한동안 잠잠하다 했다. 나도 못 잊어. 너네 부모가 나 업신여긴 거. 그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도둑 지급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손녀라고. 한 번만 더 입 벌리면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또다시 이혼 얘기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딸아이와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만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자 시부모님은 처음으로 딸아이를 만나러 저희 집에 찾아왔고, 16년 만에 전 그 얼굴들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많이 연로해지신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심술과 욕심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얼굴에 심술보와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세월이 다 드러났어요. 너 딸 잘 키웠더라. 그래도 너 안 닮아서 의사까지 되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성렬이 핏줄 연이 그거 하나인데 이제라도 우리랑 교류해야 하지 않겠니? 김씨 집안의 유일한 자손인데 네가 마음 좀 돌려서 우리 좀 보게 해줘. 네 말은 잘 듣잖니? 웃기네요. 뻔뻔한 것도 여전하시고요. 이제 와서 당신 아들 호람이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무리하게 찾아오면 손녀고 뭐고 당신 아들 호랍이 되는 겁니다. 저 2번 말 안 해요. 제가 저리 본인 가족밖에 모르는 인간이랑 왜 이제껏 살았냐면요. 우리 딸 나중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말라고 참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희도 다 컸겠다. 절 이해해 주겠죠. 당신들한테 그동안 받은 무시도 난 견딜 수 있었지만 내 자식 그렇게 모욕하는 거 보자마자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식물 유전자 받은 우리 연희,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따님이랑 오붓하게 새 식구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어차피 당신의 딸도 시집 못 가고 아직 그대로라면서요. 우리가 미안했다. 너 마음속 원한 아직까지 깊은 거 다 이해해. 그래도 그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니? 이해한다니까요. 저한테 화가 나고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 다 이해해요. 근데 내 딸한테 그런 걸 못 참는다는 거고요. 당신들이 먼저 외면한 손녀니까 더 이상 찾지 마시고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제 와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코스프레 그만하시고.
따박따박 말을 하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할 말을 잃으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 악다구니에 놀랐는지 자리를 뜨셨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그날 이후부터 아예 본인 부모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참 웃기게도 정말 이혼만은 하기 싫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애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도 남편이 분명했기에 아직도 가끔 제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은 사이를 데려와 결혼을 하였어요. 본인과 같은 의사 남편이었고, 그리고 정말 인연인지 악연인지 제 딸아이가 데려온 사인의 집안과 저희 시댁과 잘 아는 집안이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모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인의 집안이었고, 결국 모든 걸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모든 얘기를 들은 사돈들은 다 이해를 한다면서 그동안 어떻게 버텼고 딸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 가끔 그 집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그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어머, 고생하셨겠어요. 시집살이도 아니고 그냥 인격 모독이네. 그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유, 우리 연희도 마음 많이 다쳤겠네. 사돈,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연희한테 신달처럼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시집 보내셔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사돈 어른이 잘 가르쳐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그저 엄마로서 감사할 마음이죠. 딸이 복이 있으려고 하는지 사돈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실제로도 집안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고상하다고 소문이 난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에 딸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에 안심이 들면서 한편으론 고마운 생각도 같이 들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딸아이의 결혼식에 오고 싶어 난리가 났었지만 그것 또한 제가 차단했기에 올 수가 없었죠. 내가 그 집안 그 할머니랑 얼마나 잘하는 사이인데 우리 소녀딸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면 노인대학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 거야. 안 그래? 내가 가야지. 안 그러면 그 할머니가 이상한 소문 낸다니까. 그러니까 소녀딸 결혼식에만 참석하마. 안 돼요. 연희한테 한 행동이 있으면서 저야 뭐 엄마고 아빠니까 이렇게 왕래하는 건데 연희랑 집사람 아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연희를 그때 그렇게 남보듯 하고 도둑으로까지 몰았어요. 애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지금까지 그러냐고요. 그 일은 엄마가 진짜 잘못한 일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힘 없어요. 그러니까 독촉 마요. 아유, 이 팔푼이 지 마누라 하나 못 잡고 살고. 에이구, 누가 연희가 의사가 될 줄 알았어?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하고 멍청할 줄 알았지. 내가 우리 노인대학에서 우리 손녀 의사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안 가봐라. 그러니까 어딘지 당장 얘기해. 네 아빠랑 조용히 참석만 할 거니까. 내가 그래도 할망구들 볼 체면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계속되는 성화에 남편은 저에게 넌지시 물어봤고 역시 그날 저에게 폭풍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남편이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 결혼식인데 오시기는 해야지. 뭐 당신이랑 연희가 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행사인데. 정신 못 차렸구나. 연희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어? 자꾸 허튼 소리 할래? 외갓집밖에 없는 애야. 이제 연희도 시집 갔겠다. 당신 나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 입 다물어. 알겠어? 난 당신 부모랑 누나 절대 보기 싫으니까.
아유, 알겠다. 내가 널 어떻게 이기니?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외면해? 누가 당신더러 외면하래?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 나랑 연희만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야. 의사나 되니까 손녀 타령이지. 그냥 회사원이라고 했어봐. 어디 거들떠나 보시겠어? 당신 부모님 그런 분들이잖아. 난 지금까지도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그때 그 묵은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죠.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많은 얘긴 하지 못하지만 듣기론 시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핏줄이 엄청 애틋하신지 매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의 결혼식이 끝이 났고 결국 사돈 할머니께서 노인대학에 어쩌고저쩌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이후 노인대학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남편이 본인 엄마가 안쓰럽다며 얘기를 하는데 전 웃음이 나와서 혼났네요. 어찌나 속보이는 결말이던지 그리고 딸아이인 제 밑에서 훌륭하게 성장해 준 것 같아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성장기 시절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겪어서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리고도 아픈 제 딸이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딸아이인 누구보다 친가 쪽에서 사랑을 받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엄마 무시했잖아. 그 집 가면 사실 그런 것만 기억난다? 쩔쩔매는 엄마랑 고함치는 할머니, 그리고 고모. 또 나한테도 지 엄마 닮았다고 저리 뒤로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는 할머니. 아직도 너무 생생해. 몇 번 안겨 끝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엄마는 결혼하고 그 시절 어떻게 버텼어? 진짜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잖아. 가끔 엄마한테 핀잔 먹는 아빠도 불쌍하긴 한데 그 시절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은 아빠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핀잔 먹는 건 당연하다 싶기도 하고. 여하튼 엄마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더 고마워, 연희야. 한참이나 부족한 엄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사실 너 혼자 큰 거나 다름없지. 공부도 열심히 혼자 하고 엄마가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성장해줘서 그게 더 고마울 따름이야. 엄마한테 너무 소중한 우리 딸 사랑한다. 한 번은 딸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 걸 참았는지. 남편과 결혼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건 지금의 딸아이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에게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사는 게 부부겠죠. 때로는 투닥투닥, 때로는 서로를 안쓰러워하면서 말이에요. 전 남들처럼 포용력이 넓지 못해서 아직까지 시부모님들이 안쓰럽거나 용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남보듯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이제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모른 채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글을 쓰는데 창밖에 눈이 오네요. 올겨울 따뜻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